네. 네.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 증권사의 상장사 리포트가 왜 이렇게 맨날 투자 의견 매수 일색이냐. 네. 요거에 대해서 분석하셨던 애널리스트 분이신데요. 오늘은 이제 FOMC 얘기 관련해서 우리 시장 얘기도 함께 좀 나눠주실 그러시죠. 것 같습니다. 네. DB금융투자 주식전략 파트장이시죠? 강현기 파트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강영기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래도 뭐 오늘 FOMC 끝난 날이니까 네. 미국 시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FOMC 보셨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제 새벽 4시부터 아마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봤을 건데 이번 FOMC 관심 받았던 이유가 이제 금리 인하 시점 힌트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근데 좀 실망은 하셨을 것 같아요. 음. 우선 FOMC를 부분별로 따져보면 추가 정책 강화 요거 삭제된 건 다행입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 그러니까 네. 이걸 한 번 더 못 박은 거죠. 예. 그런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그 뉘앙스를 충분히 풍겼어요. 예. 그래서 이제 3월은 소위 물 건너간 거죠. 자, 그런데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시장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물론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 많이 빠졌는데 3월에 금리를 내리겠다고 봤었던 투자자들 또는 컨센서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선물 거기는 또 60%도 되고 뭐 50%도 되고 그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얼마 전까지 빅테크 관련해서 네. 어닝이 좀 실망스럽거나 네. 1분기 가이던스가 실망스러운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이참에 이제 FOMC 결과도 다소 실망스러우니 한 번쯤 매물이 출회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FOMC 직전에 3월 금리 동결 확률이 54%였거든요. 네. 예, 이미 알고 있었어요. 기대가 한풀 꺾인 상태에서 FOMC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 결과로 시장이 흔들렸다기보다는 그리고 차후로도 이 결과가 시장을 너무 크게 흔들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울고 싶을 때 뺨 맞은 꼴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연준이 좀 신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중한 이유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금리 들어요. 인하에 대한 신중.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도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이게 미국의 화폐 유통 속도입니다. 여러분 최근 4년간 화폐 유통 속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 아십니까? 화폐 유통 속도는 뭐예요? 화폐 유통 속도가 이게 수식은 제가 간단하게 표시를 했는데 네. 소위 이런 거죠. 좀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 돈을 쓰고자 하는 어떤 사람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네. 수식으로는 P는 저희가 이제 뭐 소위 물가, Q는 경기. 근데 요 전체를 곱하고 분모에는 이 유동성을 나누는 거죠. 유동성 대비해서 얼마나 소위 실물이 잘 돌고 물가도 잘 도는지 요걸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있는 돈을 쓰고자 하는 마음이죠. 소비, 설비, 투자, 생산 뭐 이런 거 다 좋을 때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화폐 유통 속도가 올라오면 문제가 되는 게 약간의 빌미가 있더라도 물가가 잘 튀어요.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화폐 유통 속도 상승에 대해서 좀 찜찜한 거죠. 그러면 신중론을 펼칠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야, 2020년까지 계속 떨어졌네요. 맞습니다. 이게 저땐 디플레 걱정할 때고. 예, 맞습니다. 저희 와이프하고 연애할 시절부터 계속 화폐 유통 속도가 쭉 떨어졌는데 최근 4년간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 점 연준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을 거고 예. 신중론에 대해서는 차후 계속 가져갈 수도 있다. 전 이렇게 돈 판단합니다. 쓰고자 하는 욕구는 만땅인데 돈이 없대요. 예. 그렇게 이제 이 그래프는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네. 네. 자, 그리고요. 예. 뭐 차후로 저희가 이제 금리 인상 또는 금리 인하 그 경로 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예. 또 금리에 대해서 저희가 인하했을 때 경기 안 좋았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좋았을 때도 있고 예. 미국 경기 향후로 또 이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사실 바로미터 고용 시장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저는 일단 금리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물가에 대해서 진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미국 물가 지금 CPI 기준 전년동월비 3.4. 예, 네. 쪽. 여기 상당 부분이 뭐 제가 수치가 정확하게 기억나기로 정확하진 않지만 한 거주비가 한 3.5% 이상 예, 그 내외 됩니다. 예. 그리고 거주비, 주거비가 요즘에 신규 거주비는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고 기존 거주비, 기존에 계약된 것도 떨어지는 추세예요. 이게 떨어지는 추세가 한번 굳어지면 또 한동안 계속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미국 물가에 대해서도 3.4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높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5.5. 약간 균형이 안 맞습니다. 금리는 높고 물가는 지금 3.4인데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고. 저희가 기준금리 빼기 물가 하면은 실질 기준금리를 계산할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산수도 할 수 있죠. 5.5 빼기 3.4. 그러면 2%, 네. 2.1% 나오죠. 미국이 역사적으로 실질 기준금리를 대략 한 0에서 0.8% 정도 유지를 했어요. 네. 예. 이제 그렇다면은 향후에 물가도 좀 안정될 수 있고 실질 기준금리도 과거 수준으로 회귀한다면 한 2% 정도 금리를 내릴 여지가 여지는 있다. 있을 겁니다. 다만 앞서 언급드렸던 화폐 유통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는 안 내릴 수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좀 천천히 이렇게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자, 그럼 금리 내릴 때 경기는 어떨까? 그러니까 요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자, 한번 준비한 도표 한번 볼까요? 자, 요게 미국의 채용 시장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하면서 자국의 수혜를 많이 받았죠. 미국 입장에서. 예.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생산 시설 많이 지었습니다. 그 우리나라 대표적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 녹색선 미국의 고용시장 채용 공고 요거 대비해서 실제 채용이 채용 공고가 1.6배 더 많아요. 예, 기업들이 저희 기업에 오세요 하는 공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미국 고용시장 여전히 타이트합니다. 네. 예, 미국 경기 진단할 때 고용이 양호하면 임금 소득이 양호할 거고 이 소비의 국가에서 소비가 괜찮아질 거예요. 네. 그러면 뭐 경착륙보다는 연착륙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긴 하죠. 예, 임금 소득 그리고 소비에서 향후로 또 물가도 안정되고 또 금리도 내려간다 치면 네. 실질 임금 또 실질 소비가 양호해질 수 있습니다. 요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오히려 경기는 연착륙 또는 그 이상으로 호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근데 그 금리 인하가 대략 뭐 언제쯤으로 그러면 혹시 보고 계십니까? 시점을. 예, 오늘 아침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쪽에 5월 이제 4월 말에서 5월 넘어갈 때 FOMC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요때 금리 인하 확률이 96.8%예요. 그 선물 시장에서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 한 달 전인가 3월 인하도 뭐 거의 60% 70%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 쭉 내려오더라고요. 예. 근데 연준도 바보가 아닌데 시장 지표들 예를 들면 뭐 물가도 봐야 되지만 주가가 계속 짱짱해요. 예. 그런데도 선제적으로 할까요? 주가가 예를 뭐 좀 의미 있는 조정을 받는다든지 뭐. 요번 FOMC에서 어떠한 판단 기준을 내릴지 판단 기준으로 내릴지 언급한 게 있는데 네. 인플레이션이 2% 좀 더 그쪽으로 안착될 가능성이 높다면 예, 금리 인하를 이제 좀 고려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고려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죠. 자, 차후로 발표될 수 있는 물가 지표 앞서 언급드렸듯이 주거비가 내려온다면 예, 그러면 지금 3.4에서 3% 깨고 뭐 네. 2% 뭐 후반대, 2% 중반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제가 볼 때는 5월 정도가 되면 금리 인하의 확률이
예, 상당히 높고 그게 실현될 가능성도 꽤 있지 않을까. 5월쯤에. 맞습니다. 네. 물론 큰 폭은 아니겠지만 작은 폭부터 시작은 할 것 같아요. 0.25.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하게 된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거, 안 좋아진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물가가 이제 충분히 안정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금리 인하했을 때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네. 예,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고 또 지금 투자자분들은 뭐 70년대에 투자를 하진 않으셨으니까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70년대에는 금리 인하했을 때 뭐 좋았던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반응이 두 가지인데 도표 한번 보실까요? 4페이지 도표 한번 보시죠. 예, 도표가 착착 나오니까 이렇게 하니까 꼭 철저히 준비한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예, 금리 인하 원인이 네. 경기일 때, 예, 이때 사람들이 기억이 안 좋아요. 예, 이때는 예전에 IT 버블 붕괴 때 금리 인하 첫 단추 끼우면 도망가야 됩니다. 예, 이때는 누구에게 주식을 추천하냐면 원수에게 추천하면 됩니다. 예,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할 때는 주가가 훨씬 더 떨어지니까 그때부터는 도망가야 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죠. 금리 인하 첫 단추를 끼우고 네. 주식은 와르르 무너졌죠. 자, 그런데 금리 인하 원인이 물가에 있으면 어떨까요? 이게 70년대에 나타났던 사례인데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한번 높였죠. 음. 요때 한번 쭉 올렸습니다. 금리를 높이고 나서 물가는 어느 정도 그때 잡혔었어요. 자, 그런데 물가는 잡혔는데 금리는 동그라니 높이 있으니까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금리 인하 첫 단추를 끼우면 주가 어땠나요? 요때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금리 인하 원인이 경기일까? 아니면 그건 아니죠. 경기는 물가일까? 아니죠. 당연히 경기는 아닙니다. 물가입니다. 경기 좋은데요. 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너무 높고 물가는 이제 3.4, 근데 좀 더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5월 무렵 만약에 지금 나온 데이터가 향후로도 유지가 된다면 금리 인하 첫 단추를 끼울 때는 저희가 주식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그때 생각합니다. 주가는 어땠냐 이거죠. 그때 주가가 예를 들면 직전 뭐 한 1분기, 2분기 대비해서 충분히 커렉션을 받았거나 아니면 하락 추세에 있거나 그렇게 부합이 돼야지 되지. 지금처럼 뭐 다시 사상 최고가 다 치고 있는데 그 금리 인하 시기부터 다시 주가가 그러기도 하나요? 아침에 제가 여기 대기하면서 예. 잠시 또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국내 주식은 예. 상당히 이제 부진했고, 예. 미국 주식은 정말 좋았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다른 형태로 접근해 볼게요. 예. 금리 인하 과정에서 여러 상황이 호전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너무 높이 올라갔던 주식이 네. 더 올라갈까? 아니면은 네. 지금까지의 인플레 여러 상황에서 압박받았던 주식이 고금리가 해소될 때 더 올라갈까? 제가 볼 때는 후자 국내 주식이 오히려 나아질 여지가 있을 겁니다. 네. 그거 말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국장이 더 좋다는 얘기 하면 예. 국장에 대한 여론이 너무 너무 안 좋아요. 야, 예. 요거 좀 시그널인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한번 또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있어요. 요즘 장단기 금리차 마이너스 한번 찍었다가 좀 올라왔는데 이럴 때는 시장이 또 와르르 무너졌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도표 한번 보시면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례죠. 장단기 금리차와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두 갈래로 사실은 나눠져야 돼요. 디맨드 풀 인플레일 때 요거는 뭐냐면 수요가 좋아서 물가가 오른다 내린다. 네. 수요가 뭐 안 좋아서 물가가 오른다 내린다. 요거 이제 디맨드 풀 인플레라고 그리고 옆에 적은 코스트 푸시 인플레는 요거는 물가 자체가 여러 마찰적인 요인에 의해서 오른다 내린다. 요때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건 디맨드 풀 인플레일 것 같아요. 이때 IT 버블 붕괴 때 제가 아래쪽에 검은색 선 장단기 금리차 그려놨는데 이때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고 한 수개월 정도 지나서 시장 무너졌습니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신호죠.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이때는 1년 6개월 정도 전부터 장단기 금리차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고 그 이후에 장단기 금리차가 오히려 방향을 위쪽으로 틀더라도
시장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요 그림 보면서 현재 한번 상황 볼까요? 장단기 금리차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고 약간 올라오고 있습니다. 디맨드 풀 인플레 상황이라면 지금이 만약에 디맨드 풀 인플레 상황이라면 다 도망가야 돼요. 예, 국내 주식이건 미국 주식이건 예, 이건 구분 없이 도망가야 됩니다. 그것도 경기라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트 푸시 인플레로 보면 이때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 장단기 금리차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지면 이미 그동안 예, 직전까지 마찰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마찰이 있었죠. 예, 물가도 높았고 예, 이렇게 해서 여러 경기도 예, 삐거덕 예,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코스트 푸시 인플레에서 올라오면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예, 정결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해소되니까 이때는 코스트 푸시 인플레에서도 시장은 좋았는데 제가 볼 때 향후로는 이런 코스트 푸시 인플레에서 예, 미국 시장보다는 한국 시장에 이게 조금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더 예, 언급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예. 네. 다시 한번 조심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달 대략 주식 방향을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2월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전망하다 보니까 네. 저도 뭐 어느덧 뭐 10여 년이 이제 조금 넘어가는데 뭐 길진 않지만 쭉 보다 보면 월간 단위로 맞춘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건 어쩌면 월간 어떻게 됩니다 하는 건 만용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네. 2월을 포함해서 수개월 정도 기간으로 보면 저는 좋아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 그냥 가자, 그냥 네, 가보자. 그냥 내려놓으셨네요. 그래서- 예, 내려놓은 게 아니라 국장 좋다고. 예, 내려놓았다기보다는 네. 한번 제가 요 데이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네. 데이터 보시면 여러분들도 이게 정말 그렇지 않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PMI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PMI가 뭐냐면 구매 관리자 지수죠. 예. 예. 이제 조사기관에서 각 업체 담당자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살림살이 어떠십니까? 먹고 살만하십니까? 0점부터 100점까지 매겨주세요. 이렇게 하면 몇 점? 미국도 그렇고 중국, 유럽 모두 다 이제 PMI를 산출하는데 저희 한국 시장이 글로벌 PMI를 짬뽕해 놓으면 이거하고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여러 변곡점에서 결국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다. 요거하고도 같은 말이죠. 근데 이 회색선 보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떨어진 게 제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요때 IT 버블 붕괴. 예. 그리고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그리고 세 번째 팬데믹.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 초대형 위기가 왔다 손 치더라도 내려갈 룸이 만약에 회색선을 펀더멘털로 봤을 때 내려갈 룸이 크진 않아요. 네. 예. 지금 위치에서 저희가 차후로 전개될 수 있는 요인들이 옆에 적어놨는데 인플레 완화는 지금 됐죠. 실물 비용 떨어졌습니다. 예. 이제 금리 인하 대기하고 있죠. 네. 이제 금융 비용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압박받았던 요인들이 풀리기 때문에 경기 회복될 겁니다. 이 회색선 올라갈 거예요. 예. 이 회색선이 올라가면 매크로 요인이 좋아진다고 해서 기업 실적이 바로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매크로 요인이 좋아지면 기업의 매출이 좋아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기업들이 많이 힘들었다면은 구조조정도 했을 거니까 매출 증가할 때 기업 이익의 상승 정도는 좀 더 커지게 됩니다. 예. 요거 보면은 이제 펀더멘탈 바닥권에서 저희가 네.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2월은 모르겠지만 좀 더 롱텀하게 보면 시장은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요 그림에서 요번 주식 시장 조정의 본질도 알 수 있어요. 한번 잘 보시면 저점에 떨어졌던 요 글로벌 PMI 평균이 너무 작게 보이지만 스멀스멀 오르긴 합니다. 예, 보이십니까 혹시? 예. 안 보여요. 예, 잘 안 보이죠. 네. 예,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예, 미약하게 올라오죠. 미약한 회복, 점진적인 회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식 시장은 요번 1월에 어땠나요? 예, 조정을 받았는데 네. 1월 전에는 작년 11월, 12월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시장은 회복에 대해서 빠른 회복을 기대했어요.
각도가 45도 각도로 주가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네. 점진적인 회복이니까 그 각도를 조절한 겁니다. 예. 1월 시장은 이런 하락의 전조라기보다는 상승의 각도를 조절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PMI랑 비슷하게 가잖아요. 예. 근데 PMI 떨어질 때 우리 국장이 혹시 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그래프 보면 쭉 떨어지다가 별로 안 떨어졌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예. 거기서 많은 우리- 분들이 또 예. 가끔 뭐라고 할까 실수는 아닌데 예. 저희가 만능의 지표를 찾으려고 항상 하다가 좀 실수할 수 있어요. 예. 완벽한 지표를 찾기보다는 네. 대강의 어떠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접근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네. 있습니다. 여튼 예. 2월은 우리나라 시장 괜찮다고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2월 포함한 수개월 동안 수개월 괜찮을 동안. 걸로 봅니다. 2월로 딱 한정하는 거는 좀 아까 얘기했지만 만용이라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볼 거예요. 네. 7월 3월 음. 첫째 주 목요일 날 다시 다시 모시고. 예, 좋습니다.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예. 예. 2월을 포함한 하여튼 상반기는 한국 시장 꽤 괜찮다. 예. 미국 시장이나 뭐 이런 데와 비교하더라도 오히려 한국 시장이 더 낫다. 맞습니다. 아. 제가 혹시나 여기에서 잠시 저보고 이제 끝났다고 나가라 할까봐 네. 하나만 더 네, 보여드리고 네, 싶은 네, 게 있어요. 네, 예, 여러분 이게 전 올해 미국보다 중국이나 한국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예. 한 번 더 예. 질러주시는군요. 이게 좀 더 공격적이고 위험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요것도 한번 같이 보시죠. 이 그림 저는 해석해 보면서 예.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예전에 이게 제가 녹색선이 중국의 기준금리고 회색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인데 이 90년대 중후반에 중국이 힘들었습니다. 이게 왜 힘들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이때 한국 IMF 중국 주변 국가들이 전부 국가 굳어놨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경기 부양한다고 중국이 금리 내리다가 미국이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요때 이제 Y2K 버블 심하니까 금리 올렸죠. 미국 금리 올리면 중국은 부양책을 어땠나요? 그만합니다. 예. 이 중국이 부양책 한다고 자금 풀어도 이 자금들 미국에 네. 이전시키면 예금 금리라도 더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헛돈 쓰는 거죠. 자, 그리고 2012년에서 15년도 한번 볼까요? 네. 요때도 중국이 과잉 설비 때문에 문제가 돼서 네. 소비가 답이다 그래서 금리 내립니다. 금리 내리서 이제 소비 부양책하고 한국에선 관련주 잘 갔죠. 네. 그러다가 미국이 이때 2015년 12월 금리 인상 첫 단축 끼우니까 중국 어땠나요? 부양책 딱 그만합니다. 요번에 중국 부동산이 검은색 선으로 표시했는데 아유. 많이 내려왔죠. 네. 이렇게 힘들어도 중국이 부양책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네. 시장이 체감할 만큼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미국 금리 올렸지 않습니까? 요때 중국이 부양책 하면 헛돈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미국이 만약 5월에 지금의 여러 마켓에서 형성되는 대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 이제 중국은 부양책을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요번에 중국의 부양책은 양치기 소년의 세 번째 말일 것 같아요. 진짜. 세 번째 말은 이번엔 진짜다. 중일 수 있는데 네.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거의 99%안 믿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은. 오히려 지금 방송 보시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 좋으면 한국도 당연히 그 어떠한 혜택을 베타가 높으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한국 시장이 좋지 않을까. 네. 그럼 또 3월 초에 한번 와서 알겠습니다. 한번 또 점검해 보시죠. 네, 일단 오늘 저 댓글은 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3월 7일 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강현기 파트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3월 1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